자, 이번에 우리 전산생물 1급 교재 92페이지에 88의 기출문제의 원가액의 이론 문제 6번.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선의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오늘의 직접 재료비의 완성 환산량을 구하시오. 선의선출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고, 자료를 보니까 직접 재료는 공정 초기에 50%가 투입되니까, 그지? 처음에는 50%만 넣고, 이제 공정이 또 몇 프로가 진행되면 50%가 진행됐을 때 그때는 또 비례적으로 투입되다 나왔네, 그지? 나머지는 공정이 50% 진행된 시점부터 공정 진행에 비례적으로 투입된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머지 50%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공소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기초제공품은 100단위이며 완성도는 40%다. 그러면 여기 완성도 40%의 의미는 가공비에 대한 완성도죠. 가공이 40% 됐으니까 아직 50%가 안 됐기 때문에 재료비는 50%만 들어간 거야. 이해할까요? 예. 재료비는 처음부터 50% 넣고 시작하니까 50% 투입했고, 단기 착수량은 5천 단위이고, 완성품도 5천 단위이고, 기마제용품은 100단위이며, 완성도는 45%이다. 기마제용품도 완성도 45%니까, 재료는 50%만 들어간 거예요. 재료는 50%만. 그러면 이제 완성품 수량. 완성품 수량은 5천 개고, 여기다가 기마제용품 환산량, 기마제용품 수량이 100개 곱하기 재료비의 완성도가 50%가 안 됐기 때문에 50%만 들어갔고요. 재료비는 처음에 넣을 때 5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50개는 들어갔고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평균법이죠. 그지? 여기서 이제 기초 환산량을 빼줘야 됩니다. 기초 환산량도 기초제품 수량 100개 곱하기 기초도 완성도가 40%라는 얘기는 지난달에 50%만 재료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성도 50% 해서 50개. 그럼 결과적으로 5,000개 나오네, 5,000개. 그치? 예, 5,000개.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기초도 50%만 들어갔고, 재료비가, 기말도 재료비가 50%만 들어갔기 때문에 50개 더하고 50개 빼니까 5,000개가 선의선출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이고, 7번. 7번. 다음 중 매출 원가와 단기총 제조 원가가 동일해지는 경우는 매출 원가와 단기총 제조 원가가 동일해지려면 차변 금액하고 단기총 제조 원가는 차변 금액이고 매출 원가는 대변 금액이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금액을 임의로 넣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나온 게 지금 기초제공품, 기마제공품, 기초제품, 기마제품만 나왔으니까, 그지? 기초제공품이 13,000원이고 단기총 제조 원가가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단기총 제조 원가 그냥 제가 가정한 거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합계가 11만 3천 원이 나오고 기말 제공품이 3만 2천 원.
기마제공품이 3만 2천 원이라면 요 차이가 얼마야 차이가? 얘는 차변이고 얘는 차변이고 그리고 기마제공품은 대변이고 기초제품도 차변이고 기마제품은 대변입니다. 그리고 매출원가는 이거 무슨 변이고 대변이고 단기총 지정가는 차변이죠. 그지? 응. 그럼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려면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 따지고 들면 그러면 13,000원하고 32,000원의 차이 이게 얼마지? 차이가? 19,000원이죠. 19,000원이 대변이 많으면 차변이 19,000원 많으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차변이 차변이 대변보다 얼마가 많아? 19,000원 많죠. 그래서 답이 1번이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 차변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려면 예, 그만큼의 차이를 똑같이 가져오면 된다고 차변하고 대변의 차이가. 기초제공품하고 기마제품 차이가 19,000원 대변이 많다면 반대로 기초제품하고 기마제품의 차이가 차변에 19,000원이 많으면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차변과 대변이 일치한다는 얘기야. 얘네만 써봐도 되겠구나, 얘네만.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약간 복잡하게 했는데 이걸 안 하고 이걸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차변과 대변 금액만 일치하면 되거든. 기초 제공품이 얼마? 13,000원. 그리고 기마 제공품이 32,000원. 그 다음에 기초 제품이 43,000원. 기마 제품이 24,000원. 이렇게 해서 차변하고 대변 금액이 맞으면 맞다는 얘기야. 차변이 56,000원, 대변도 56,000원. 이렇게 차변하고 대변 금액이 맞으면 단기 총 제조원가와 매출원가도 금액이 일치한다는 얘기야. 기말 제품이 기초 제품보다 19,000원 감소한 만큼 매출원가가 19,000원 증가하고 기말 제공품이 증가한 만큼 기말 제품이 감소하면 단기 총 제조원가와 매출원가 금액이 일치한다. 기말 제공품이 19,000원 증가한 만큼 기말 제품이 19,000원 감소하면 단기총 제조원가 매출원가 금액이 일치한다. 나머지들은 차대변 안 맞죠? 15,000원하고 4만원 더하면 65,000원. 그지? 3만원하고 5천원 더하면 35,000원. 안 맞고. 3번은 18,000원하고 18,000원 36,000원. 대변 4만원하고 4만원 더하면 8만원. 4번은 22,000원하고 15,000원이면 37,000원. 13,000원하고 3만원이면 43,000원. 결국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적으면 이런 얘기네. 간단하게 적으면. 이해할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까 하려고 했던 8번. 스피드의 공장에는 두 개의 보조 부문, 식당 부문, 전력 부문과 제조 부문, 절단 부문, 조립 부문이 있다. 상호배분법에 의해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할 경우 절단 부문에 배부된 보조 부문의 원가는 얼마인가? 예. 여기는 이제 X, Y로 이제 식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식당 부문은 X, 전력 부문은 Y라고 가정할게요. 상호배분법은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간 용역 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식이고 가장 복잡하지만 가장 정확하다고 보는 거고요. 2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돼. 2차 방정식. 그래서 식당 부문 식당 부문을 x로 했는데 식당 부문 x는 식당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가 40만 원 플러스 식당 부문에 발생한 원가가 40만 원이고 전력 부문에서 식당 부문에 배부한 게 몇 프로예요? 20%라는 얘기지, 그지? 그지? 20%. 그러면 저 부분은 우리가 0.2 y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y라고 0.2 y. 근데 실제 시험에서 얘 맞춰도 2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계산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하고 아니면 찍는 방법이 그냥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전력 부문 y는 는 표시를 해야지 는 전력 부문은 자기 게 얼마? 90만 원이죠, 그지? 90만 원이고 식당 부문에서 몇 프로? 10% 지금 내가 뭐 잘못한 것 같다. 식당 부문이 40만 원인데 식당 부문이 전력 부문에 20%를 주는 거고 전력 부문이 식당 부문이 10%를 주는 거구나. 그럼 식당 부문은 0.2y가 아니라 0. 전력 부문에서 식당에 0.1y 0.1y고 y는 90만 원 플러스 전력 부문은 자기 거 90만 원하고 식당 부문에서 몇 프로? 20%죠, 그지? 20% 0.2x 이렇게 먼저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x는 40만 원 플러스 0.1y인데 y는 90만 원 90만 원 플러스 0.2 x예요. 그러면 40만 원에다가 0.1에 90만 원을 곱하면 9만 원이고 그 다음에 0.1에다가 0.2x를 곱하면 0.02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x 0.02x가 여기로 치환이 되면 이 x는 1x니까 빼주면 0.98x가 돼요. 0.98x. 얘가 넘어가면 0.98x가 되고 49만 원이 되는 거죠. 49만 원. 그러면 x는 요 0.98x가 0.98 곱하기 x인데 넘어가면 49만 원 나누기 0.98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x는 49만 원에다가 0.98로 나눠주면 x는
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X가 50만 원이니까 하나만 구하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90만 원 곱하기 0.2 X가 50만 원이니까 곱하기 50만 원 50만 원을 하면 그럼 0.2에다가 50만 원 곱하면 10만 원이니까 결국 여기가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전력 부문은. 그러면 이제 식당 부문은 결국 50만 원입니다. 식당 부문 50만 원을 50만 원을 지금 물어보는 게 절단 부문에 배부될 거 물어봤으니까 50만 원 곱하기 식당 부문이 절단 부문에 제공한 용역은 30%입니다. 전력 부문이 절단 부문에 제공한 용역은 60%고 그래서 50만 원에 절단 부문 30%를 곱하면 15만 원이 배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력 부문이 결국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곱하기 절단 부문에 제공한 용역은 60%예요. 그래서 60만 원. 즉 음, 보조 부문, 절단 부문, 배부액은 식당 부문 15만 원. 아유, 절단 부문에 배부된 보조 부문. 배부액은 식당 부문 15만 원 플러스 전력 부문 60만 원 해서 75만 원이 절단 부문에 배부된 보조 부문 배부액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8번 답은 그래서 4번. 8번 답은 답이 4번. 9번. 다음 중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별 원가 계산은 단위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 연속적 대량 생산 나오면 종합 원가죠. 그지? 예. 개별 원가 계산은 이제 소량 주문 생산. 그래서 1번 틀렸고 종합 원가 계산은 각 제조 공정별 나오면 종합 원가, 공정별로 작성되는 제조 원가 보고서가 원가 계산의 기초가 되고 정상 원가 계산에서 직접 재료비, 직전호비는 실제 원가로 제조 간접비만 예정 제조 간접비로 하고요. 표준 원가 계산은 미리 표준으로 설정된 원가 자료를 사용해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원가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 원가하고 정상 원가 계산은 사전 원가라는 표현 쓰는 거예요. 사전 원가. 10번. 다음은 한세 2022년 제조활동과 관련된 자료이다. 직전호흡이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직전호흡이 차이 분석을 물어보는 건데요. 직접 재료비 차이 분석, 직전호흡이 차이 분석, 변동재료비 차이 분석은 하는 방식이 동일하죠. 그지? 그래서 가장 왼쪽에는 실제 단가 곱하기 실제 조업도에서 실제 원가가 나오고 가장 오른쪽에는 표준 단가 곱하기 표준 조업도에서 표준 원가가 나오고 가운데는 이제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로 구분하기 위해서 표준 단가 곱하기 실제 조업도를 적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가장 왼쪽과 가운데의 차이를 농업위에서는 우리가 임료의 차이라고 표현하고 가운데하고 가장 오른쪽의 차이를 우리가 능료의 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먼저 적은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가로놓기 식으로 이제 찾아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적은 다음에 하나하나 넣는 겁니다. 실제 직접 모비는 실제 원가 15만 7천 원.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은 실제 조업도 4,200시간. 단가는 나눠주면 나올 거고 15만 7천 원 나누기 4,200시간 하면 단가는 약 37.3원. 안 떨어지는 경우는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서 안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지? 실제 조업도는 4,200시간. 표준 직접 노동시간, 표준 조업도를 준 거네요. 4,000시간. 표준 단가는 얼마인지 모르고 임료 차이가 6,800원. 6,800원 유리한 차이. 6,800원 유리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비교했을 때 왼쪽이 작다는 얘기죠. 그지? 왼쪽 작다는 얘기니까 가운데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6,800원만큼. 그러면 15만 7천 원에다가 6,800원 더하니까 16만 3,800원. 15만 7천 원에다 6,800원 더하면 16만 3,800원이고 그러면 표준 단가 구할 수 있네. 그지? 16만 3,800원에다가 4,200시간 나눠주면 표준 단가는 39원. 그럼 여기도 표준 단가는 39원. 39원에다가 표준 조업도 4,000시간 곱하면 표준 원가는 15만 6천 원. 그러면 16만 3,800원에서 15만 6천 원 빼주면 7,800원이 능률 차이. 근데 왼쪽이 크니까 불리한 차이가 되겠네. 불리한 차이가 7,800원 불리한 차이. 물어보는 게 능률 차이 물어봤기 때문에 10번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여기까지 해서 88의 기출문제의 원가액의 이론 문제가 다 끝났고요.